반갑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 무료 답변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월수금은 전날과 전전날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 음성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촬영되고, 화목은 평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여님, 합의 부분. 아버지가 경비업 쪽으로 취업을 준비 중이시고 병원 검진 서류를 때로 발급받으러 횡단보도를 걷는 도중,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죠. 버스기사가 횡단하던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충격을 했다고 하시네요. 사주에 진단이 나왔답니다. 사주면 좀 많이 나왔죠. 다행히 그래도 크게 다치시진 않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치아가 2개가 부러지고 4개가 흔들려서 이게 치아 부분이 이제 임플란트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통원 치료로 신경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이 왔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횡단보도 사건이죠. 이게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죠. 특히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는 거의 100%입니다. 횡단보도라고 하는 거는 보행자가 언제든지 건너갈 수가 있는 거고, 횡단보도는 무조건 보행자 우선이죠. 만약에 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충격하게 된다면 거의 100% 이거는 과실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과실 비율에서는 거의 100대 0이라고 봐야 되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리고 지금 보면은 치아 쪽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치아가 이 회복도 좀 어렵고, 치아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부러지면 다시 심기보다는 일단은 보통 임플란트로 많이 하시죠. 또 연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임플란트로 들어갈 것 같은데 비용이 꽤 많이 나오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중요하고, 또 그거 외에도 지금 사주 진단으로 입원을 하셨고 퇴원하셨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합의라고 한다면은 이제 지금 보험은 가입이 돼 있을 거니까 아마 음주운전은 아니니까 형사 합의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민사 합의로 이제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연락이 올 건데 적정한 합의금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건대 치료가 완전히 끝나서 더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겠다 할 정도까지는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단 4주면 향후에 어떤 후유장애가 남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를 끝까지 받으시고 보험사와 연락을 하셔서, 어차피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길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가 종결된 순간에 더 이상 나아질 게 없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합의를 보십시오. 후유장애가 예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조기합의 보지 마시고 조기합의 보자고 계속 보험사 연락 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꼭 고려하셔서 치료를 받고 합의를 보십시오. 뺑소니 관련 질문입니다. 건호님, 제가 영상을 봤고요. 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말리부죠? 흰색 말리부가 이렇게 앞지르기인가요? 어쨌든 이제 갑자기 끼어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이건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 과실 비율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어떤 과실 비율 상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라고 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렇게 갑자기 끼어드는데 그것도 이렇게 쭉 가다가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상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또 그래도 과실 비율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일반적으로 이 정도 케이스라면 상식선에서 얘기를 해도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죠. 이건 누가 봐도. 그러나 이제 상대방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좀 보긴 해야 할 것 같아요. 뺑소니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비접촉은 뺑소니로 주장하기 힘든가요? 아니요. 비접촉이냐 접촉이냐 그런 건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면은 그건 뺑소니가 되는 거예요. 뺑소니로 인정 안 되면 난폭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분이 단순히 그냥 차선 변경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난폭하게 계속 지그재그로 운전을 한 건지는 이제 CCTV를 좀 돌려봐야겠죠. 지금 한 구간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난폭운전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전체적인 구간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치료가 완벽히 끝나고 합의를 보고 싶습니다. 적당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은 일당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제 통상 손해라고 하죠. 우리가 손해본 부분들을 다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뺑소니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형사합의금은 따로 나오고, 민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해진 게 없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치료에 대한 치료 비용, 그리고 내가 일당에 대한 부분들, 오토바이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2주 정도라면 주당 한 200 정도 왔다 갔다, 조금 많이 받으면 주당 300 정도, 굉장한 소득이 있는 직업이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진단 2주나 3주 정도면 한 300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한똥님, 벌금 감경을 신청하고 나온 금액에서 500만 원을 남기고 낸 후에 500만 원은 사회봉사제도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냥 처음에 나온 금액이 500만 원이 최대입니다. 처음에 나온 금액 기준이에요. 그걸 또 500만 원 내고 나머지 500만 원 되느냐, 그런 제도는 없어요. 처음에 500만 원이 나왔을 때 처음 비용, 처음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미강님, 이번에는 이제 가해자 사건이죠. 초범이고 농도 0.239 나왔고, 자, 경찰 조사는 하지 않았고 조사관님과 잠깐 통화만 했습니다. 조사관님께서 인피 합의 보고 차량 보험 처리했다고 말씀드리니 단순 음주로 처리될 거다 하셨는데, 자, 이처럼 이제 사고가 있어도 조사관 재량에 따라서 단순 음주로 빼줄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사고 같은 경우엔 초동조사서에는 차량 파손 내용이 있을 텐데 단순 음주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찰관 재량입니다. 다만 이렇게 단순 음주 처리를 하더라도, 예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다른 분 사례를 드렸죠. 단순 음주 처리를 한다 해도 상부에서 이거 사고 있는 거니까 다시 처리해라 이렇게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으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경찰 재량에 따라서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단 사고를 빼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확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상부에서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단순 음주에서 대물 처리도 처리하고 따로 합의해야 되나요? 아니요, 관계없어요. 어떤 합의를 했든지 그건 관계없습니다. 단순 음주 vs 물피 음주 각 예상 처벌, 벌금이겠죠? 근데 0.239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단순이든 물피 음주든 관계없이 1000만 원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도가 높아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적지만. 그래서 실제 최근에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농도가 0.2가 넘어가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벌금은 1000만 원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이한똥님, 같은 분이 또 질문 주셨는데, 질문은 한 번에 좀 몰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청구서를 써가지고 지방경찰청에다가 집어 넣으면 돼요. 세종시가 아닙니다. 지방경찰청입니다. 세종시에서 하는 거는 행정심판이고, 이의 신청은 지방에 있는 지방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세종시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5분 포그바님은 질문은 아닌데 일단은 벌금이 감경된 사례라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혼자 신청을 하셨다고 하고요. 벌금이 1200에서 7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감경이 됐습니다. 이걸 축하한다라고 박수 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1200만 원의 어떤 고통보다는 조금 더 고통이 감경이 됐죠.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처럼 벌금 감경 신청을 한 경우에는 벌금이 감경되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벌금이 좀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지만 벌금 감경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 다 행정사는 7년째 비접촉 업무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서류 작성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며 카카오톡과 전화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모두 다 행정사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문의를 주세요. 문의는 네이버 카페에 모두 다 행정사로 검색을 하셔서 모두 다 행정사 카페의 Q&A 게시판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